국민의힘이 정우택 의원 대신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청주 상당에 공천한 것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여부가 주말 사이 결정됩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직 동참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문 닫는 우체국이 늘면서 노인들이 많이 사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비상입니다. 주문받은 농산물을 보낼 택배 이용이 힘들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우택 의원 대신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청주 상당에 공천한 것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부의장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은 탈당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공천에서 밀린 윤갑근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여의도 당사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당사자인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공천 취소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했습니다. 비대위 반려를 강력히 요구한다. 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역 주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 부의장 지지자들은 공개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김병국 청주시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상당 시도의원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 부의장 재공천을 당에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가 철회 제거하지 않는다면 저희 모두 잠시 당을 떠나서라도 정우택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건의해 총선 승리로. 또다시 공천에서 밀린 윤갑근 예비후보 지지자들도 서울 중앙당사를 찾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충북도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돈봉투 의혹에도 정 부의장을 공천한 게 잘못이었다면서도 청원 경선에서 탈락한 서승우 전 행정부지사를 상당 후보로 우선 추천한 것은 민심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루빨리 상당구의 바른 공천으로 경쟁력 있는 윤갑근 후보를 결정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공관위에 서승우 후보 우선 추천건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우택 부의장의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가에 대해선 충북 선관위는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의장은 경선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경선 탈락자의 동일 선거구 출마를 금지한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우택 부의장의 공천 취소로 현역 국회의원 4명 모두 예선에서 탈락해 무주 공산이 된 청주. 상대적으로 공천 잡음이 적었던 국민의힘에서도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20여일 뒤 본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역 정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충북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의 집단 사직 동참 여부가 이번 주말 사이 결정됩니다. 충북대 의과대학과 병원 교수진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직 동참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의대와 병원 교수 240여 명으로 투표 결과는 이르면 오는 1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진천군 이월면의 한 플라스틱 필름 공장에서 폐화학물질을 운반하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유해 화학물질 11톤이 유출됐고 이 가운데 5톤가량이 하천으로 누출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진천군은 하천변에 방제둑을 쌓았고 오후 4시 기준으로 오염된 하천수 60톤을 긴급 수거했습니다. 수거 작업은 계속되는 가운데 진천군은 공장 직원 20여 명을 대피시키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마스크를 쓰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편 유출된 물질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인 다이메탈폼 아마이드로 장시간 노출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농촌 마을에서 우체국이 문을 닫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같은 일은 농사로 먹고 사는 고령의 농민들에겐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크게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택배로 받는 게 일상이 된 요즘, 우체국이 없으면 사실상 농산물을 팔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리와 복숭아, 사과 등 과일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음성군 소이면.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지만 때 아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60년 넘도록 영업하던 우체국이 다음 달부터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우편과 금융 업무는 불편해도 참을만 하지만 문제는 택배를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산물도 주문을 받아 택배로 보내는 게 일상화된 요즘, 생계의 한 축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타 택배 회사는 농산물을 생물이라 취급을 안 하고 우리 소이면에 과일철에 되면은 한 1000박스, 하루에 1000박스씩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우체국이 문을 닫게 되면 군청이 있는 음성읍까지 오가야 합니다. 바쁜 농사철에 시간 내기도 어렵지만 차 없는 나이 든 농부에겐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나 노령화 계신 분들은 직접 제품을 들고 나가서 먼 거리에 있는 곳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서 접수를 하고 오신다는 게 너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10,000명에 이르던 소이면 인구는 2,8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역과 파출소, 학교 등 하나둘 공공기관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달이면 우체국도 없습니다. 시골 우체국의 공공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의 한 원어민 강사가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 13일 청주 지역 중학교 2곳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강사는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녀왔고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등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발열과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홍역은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늘봄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과 충청북도가 합동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김영한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오늘 청주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늘봄 학교를 신청한 1학년 학생들과 함께 놀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학부모, 교사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방과 후 2시간 동안 무료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는 현재 1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청주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옛 청주 읍성을 복원하는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시의회 임시청사로 이용 중인 성안길 옛 KT 부지를 294억 원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이 부지를 중앙역사공원 부지로 결정하고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